어느 날 오후 은채는 늘 방문하던 한적한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어린아이가 공원 한 구석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의 엄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통화에 열중하고 있었다. 은채는 망설임 없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손수건으로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은채의 품에 안겼다. 은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이면에 숨겨진 따뜻하고 이타적인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녀의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졌다. 은채에게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결혼 전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뜨개질 인형을 만들어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녀의 뜨개질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인형들은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그녀가 직접 든 낡은 아기 담요가 놓여 있었다. 담요에는 사랑하는 우리 아가라는 문구가 수놓아져 있었지만 은채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자신에게 남아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남겨진 과거의 조각들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파고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김도현, 킴도훈. 은 태산그룹의 젊은 CEO였다. 그는 비즈니스에서는 냉철하고 완벽주의자였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지독히도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다. 그의 어머니 최명숙, 초이, 뮤응숙 여사는 아들의 결혼을 단순히 가문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고 며느리 강은채, 강은채를 거칠애용 장식품으로 여겼다. 그녀는 은채가 아이를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를 강요하면서도 은채의 감정이나 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도현은 어머니의 영향 아래 은채에게 더욱 무관심하게 행동했다. 도현은 늘 자신의 일과 성공에만 몰두했다. 그는 아내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고 자신의 비서인 박민영, 박민영에게 모든 사적인 일까지 처리하게 했다. 민영은 도현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그의 옆자리를 탐냈고 은채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몄다. 그녀는 은채의 작은 실수라도 발견하면 과장해서 도현에게 보고했고 은채가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여자라고 이간질했다. 어느 날 은채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 소식을 도현에게 알리기를 주저했다. 그녀는 도현이 과연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가 이 아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느끼며 점차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과 도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 차갑고 외로운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은채는 용기를 내어 도현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도현의 반응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태산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당신은 겨우 아이 타령이나 하고 있군요. 도현은 차가운 눈빛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를 축복으로 여기는 대신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문제로 치부했다. 그의 어머니 최명숙 여사 역시 정말 아이가 맞긴 한 거야. 쓸데없는 걱정만 늘리는군 이라며 은채를 비난했다. 민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채의 불행을 즐겼다. 임신 기간 내내 도현은 은채에게 무관심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산부인과에 동행하지 않았고 그녀의 안부를 묻는 일도 없었다. 은채는 홀로 외로운 임신 기간을 보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외로움과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늘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춰진 고통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예정일보다 한 달 이른 어느 날 새벽 은채는 진통을 시작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연결된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짜증이 가득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합니까?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끊으세요. 도연은 그녀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은채는 절규하듯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그녀는 산모수첩에 적힌 비상연락처 중 마지막 희망이었던 도연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그 순간 은채는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와 자신은 이 집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녀는 홀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진통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출산 후 이혼을 결심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비참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홀로 강해져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고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었다. 김도연, 김도휴는 강은채, 강은차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회의에 몰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태산그룹의 주가와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뿐이었다. 그는 아내의 진통 소식을 들었지만 이를 단순한 소란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다. 그의 냉정한 판단은 늘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회의를 마친 후 박민영, 박민영 비서에게 강은채 씨가 병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봐 라고 무심하게 지시했을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걱정이나 염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은채는 극심한 진통 끝에 홀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작고 소중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기에게 김준, 김준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오직 너만을 위해 살겠다는 맹세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아기를 위해 더 이상 도연에게 휘둘리지 않고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은채는 출산 직후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도연에게는 알리지 않았은 채 모든 재산과 양육권 관련 자료들을 비밀리에 모았다. 그녀는 태산그룹과의 계약 결혼 당시 작성했던 불공정한 혼전 계약서를 무효화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법률 서적을 뒤지고 전문가를 찾아다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강은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기 김준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혼이 자신에게 그리고 아기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연은 회의가 끝난 후 뒤늦게 병원을 찾았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은채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아기 준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아기를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존재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아기를 안아보려 했지만 은채는 싸늘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당신은 이 아이의 출생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은채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은 당황했다. 도연은
은채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은채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민영에게 은채를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민영은 은채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도연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민영은 은채가 변호사를 만나는 모습을 포착하고 이를 도연에게 보고했지만 도연은 겨우 변호사 만나는 것 가지고 뭘 그러냐. 은채 씨는 그저 잠시 감정적으로 힘든 것일 뿐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은채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 최명숙 여사는 손자의 탄생 소식에 기뻐했지만 은채에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쓸데없는 짓 말고 아이나 잘 키워라. 그녀의 말은 은채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은채는 더 이상 이 집안에 미련이 없었다. 그녀는 아기와 함께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2달 후 은채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도연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그녀는 아기 준을 데리고 대저택을 떠났다. 그녀는 도연에게 이혼 소송장을 보냈고 짧고 단호한 메시지를 남겼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갑시다. 도연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텅 빈 저택과 이혼 소송장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은채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은채에게 전화를 걸고 사람들을 동원해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은채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도연은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은채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후회와 상실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복수는 지우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시작될 것이었다. 김도연, 김도휴는 강은채 강, 은차애가 아들 김준, 김준을 데리고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즉시 은채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최명숙, 초이 명숙 여사는 손자를 잃은 분노의 치를 떨었고 박민영, 박민영은 도연의 곁에서 그의 불행을 즐기며 은채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은채와 준을 찾아 헤맸지만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텄다. 한편 은채는 아들 준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빌레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녀는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모두 버리고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취미이자 특기였던 뜨개질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아기 옷과 인형들은 따뜻하고 정교한 솜씨 덕분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쇼핑몰은 마음으로 짠 옷이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엄마들에게 사랑받았다. 은채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준을 품에 안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것 같았다. 최명숙 여사는 은채의 이혼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자 태산그룹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당장 강은채를 찾아내서 입을 막아 우리 태산그룹이 우스워 보여 손자도 데리고 와야 해 라며 압력을 가했다. 도연은 어머니의 압박과 함께 은채와 준에 대한 그리움에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박민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걱정 마세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 곁을 지킬게요. 강은채 같은 여자는 잊으세요. 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그녀는 또한 태산그룹의 임원들에게 은채를 비난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은채의 온라인 쇼핑몰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주문을 하는 등 방해 공작을 펼쳤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태산그룹의 내부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도연은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다.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중요한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최명숙 여사는 네가 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며 도연을 더욱 몰아붙였다. 도연은 압박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후회와 함께 처절한 상실감에 시달렸다. 그의 복수는 지우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채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김준의 희귀병이 재발하여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준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때 그녀는 김도현의 이름을 떠올렸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전의 그를 찾아가 무릎 꿇고 애원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준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든 뜨개질 아기 옷과 인형들을 가지고 가장 큰 규모의 자선 경매 행사를 주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경매를 성공시켜야만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고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이 경매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에게 증명할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미소가 번졌다. 복수의 시간은 다가왔고 모든 가면은 벗겨질 것이었다. 자선 경매 파티의 개막 시간이 임박했다. 행사장 무대 뒤편은 아수라장이었다. 음향 장비는 제멋대로 지지직거렸고 귀빈의 의상에 쏟아진 와인 얼룩은 선명했다. 자선 경매 전시품이 보관된 창고 문은 굳게 닫힌 채 열쇠는 오리무중이었다. 박민영, 박민영 아트는 신경질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강은채, 강은채 에게 쉴 새 없이 고함을 질렀다. 강은채, 너 정말 제정신이야. 파티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해결해내지 못하면 내가 나 아들 김준 이 다니는 어린이집에까지 찾아가서 네 신분을 폭로할 거야. 그녀는 은채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을 언급하며 비열하게 협박했다. 그녀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은채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다른 임직원들과 파티 준비를 돕던 스태프들도 박민영과 최명숙, 초이, 명숙 여사의 편에 서서 은채를 비난했다. 저 여자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네. 이혼한 주제에 뭘 한다고 설치는 거야. 그들의 비난은 은채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김도현은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은채가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은채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두에게 증명할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야 했다. 은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리 진열장의 균열을 확인하더니 재빨리 뜨개질용 바늘과 실뭉치 그리고 특수 수지 접착제를 꺼내 능숙하게 균열을 메우고 보이지 않게 처리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빨랐다. 도연은 그녀의
능숙한 손놀림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녀는 평소 뜨개질로 섬세한 작품을 만들며 익혔던 기술과 꼼꼼함을 활용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메인 스크린의 기술적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갔다. 박민영과 최명숙은 비웃으며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은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평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익혔던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능숙하게 스크린의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오류를 수정했다. 스크린은 순식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선 경매 전시품이 보관된 창고문이었다. 창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열쇠는 오리무중이었다. 박민영은 도대체 열쇠는 어디다 뒀어? 네가 창고 열쇠 관리자잖아. 라며 최명숙을 향해 소리쳤다. 최명숙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춰요. 은채의 목소리가 연회장 뒤편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박민영과 최명숙 사이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박민영이 은채를 밀쳐내려 손을 뻗는 순간 도연이 순식간에 그녀의 손을 강하게 잡아챘다. 박민영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은채는 침착하게 말했다. 창고 열쇠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제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겠습니다. 그녀는 창고 옆에 놓인 작은 금고 앞으로 다가섰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었다. 내까짓게 어떻게 금고를 열어? 하지만 은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금고의 다이얼을 능숙하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금고의 미세한 소리와 진동을 감지하며 비밀번호를 맞춰 나갔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은채는 과거 태산그룹에서 가정부가 실수로 잃어버렸던 비밀 금고 열쇠를 찾아주며 금고의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뛰어난 기억력은 도연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는 경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김도연이 중앙무대로 걸어 나갔다.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선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김도연입니다. 태산그룹의 CEO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저는 저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모든 임직원들과 귀빈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민영과 최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영과 최명숙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여러분은 저의 마지막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는 천천히 은채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은채는 충격과 혼란 속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경이로움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도연은 은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강은채 씨,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을 외면할 때 저의 진짜 가치를 보아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찾던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의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김도현은 은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 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강은채, 당신은 제가 꿈꾸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저의 아내 그리고 제 삶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 준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는 도연의 품에 안겼고 연 회장은 감격적인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과 후회 속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쓸모없는 이혼녀라고 비웃던 은채가 순식간에 태산그룹 CEO의 아내가 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도연은 강은채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왕관을 씌워주었다. 김도연, 김도윤 CEO의 깜짝 정체 공개와 강은채, 강은차의 애대한 공개 프로포즈는 태산그룹의 자선 경매 파티를 넘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재벌 CEO의 파격적인 선택, 이혼녀 CEO의 아내가 되다 등의 헤드라인으로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은 은채의 순수함과 도연의 진정성에 열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현대판 동화로 회자되며 큰 감동을 안겼다. 파티 현장에서 망연자실했던 박민영, 박민영과 최명숙, 초이, 명숙 여사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직원들은 도연의 지시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가 불러온 결과에 경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명성과 경력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도연은 그들이 은채에게 저질렀던 모든 부당한 행위와 모욕을 낱낱이 조사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은채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이혼녀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도연의 곁에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났다. 도연은 그녀에게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주려 했지만 은채는 그보다 도연의 진심과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다. 은채 씨, 이제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요. 도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회의감이 아닌 은채로 인해 얻은 깊은 평화와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 씨,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하지만 저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 때 받았던 작은 도움과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연은 은채의 생각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은채의 이름을 딴 강은채 희망 재단절 설립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재단은 특히 저소득층 싱글맘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은채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모든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은채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여 사업 계획을 세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정화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뜨개질 솜씨는 재단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뜨개질 교실을 열어 재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엄마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작품은 재단의 자선 바자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도연은 은채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는 은채에게 경영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그녀가 가진 숨겨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왔다. 은채는 놀라운 학습 능력과 통찰력으로 도연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의 아내가 아닌 태산그룹의 중요한 자문이자 사회공헌 사업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했다. 어느 날 저녁 은채는 도연과 함께 그녀가 늘 가꾸던 도시 외곽의 작은 공동체 정원을 찾았다. 이제 그 정원은 은채의 손길 덕분에 아름다운 수국꽃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은채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은채는 도연의 품에 기대어 활짝 핀 수국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이혼녀가 아닌 세상의 빛과 희망을 전하는 진정한 존재로 거듭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화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깨달았고, 이제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 강은채 강은차의 삶은 마치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만개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대저택에서 외롭게 뜨개질을 하던 버림받은 이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태산그룹 CEO의 아내이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그리고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희망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 강은채와 김도연, 김도휴는 재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로 손꼽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현실적인 감동을 주었다. 김도현은 은채의 영향으로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리더로 성장했고, 태산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룹의 이유는 사회환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 태산그룹은 이제 탐욕이 아닌 나눔 아울리의 상징이 되었다. 강은채 희망재단처럼 그녀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자선단체로 성장했다. 재단은 특히 저소득층 싱글맘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시설을 전국 곳곳에 설립했다. 은채는 직접 센터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공감 능력으로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구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고, 그녀는 이제 사랑과 치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박민영, 박민영과 최명숙, 초이, 명숙 여사는 자신들의 오만함과 무지의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이제 과거의 추악한 기억 속에 묻혔다. 그들은 은채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은채는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깊은 마음을 얻었고, 이는 그녀의 자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맑고 푸른 봄날 오후 은채는 도연과 함께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가꾸던 공동체 정원을 찾았다. 이제 그곳은 그녀의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원은채의 정원질이 되어 있었다. 정원 한편에는 그녀가 심은 수국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사랑스러운 아들 김준과 그 후에 찾아온 두 번째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들의 해맑은 미소는 은채의 삶에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었다. 도연은 은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은채 씨, 당신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당신을 만나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행운입니다. 은채는 도연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 아래 만개한 꽃들과 푸른 나무들이 생명력을 뽐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왕이자 사랑과 나눔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찬란한 두 번째 봄리 하츠를 영원히 맞이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버림받은 이혼녀 시절부터 변치 않았던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은채의 여정이 당신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강은채, 강은차의 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중 하나인 태산그룹의 CEO 김도현의 아내이자 묻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도연과의 결혼은 순전히 사업적인 계약 결혼이었고 그들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연은 은채를 늘 차갑게 대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은채를 장식품처럼 취급했으며 그녀의 감정이나 존재 자체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은채의 하루는 텅 빈 대저택에서 홀로 깨어나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차가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늘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자신의 방 한구석에 쌓아둔 수많은 뜨개질 실뭉치들이었다. 그녀는 혼자일 때마다 조용히 뜨개질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뜨개질은 그녀에게 숨쉴 공간이자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도연은 은채에게 철저히 무관심했다. 그는 아내의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결혼기념일에는 늘 해외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 그의 비서들은 은채를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태산그룹의 임직원들조차 은채를 CEO의 불필요한 배우자 정도로 여겼다. 특히 도연의 비서인 박민영은 은채를 대놓고 무시하며 도연의 옆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다. 그녀의 비웃음과 경멸은 은채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은채는 태산그룹과 가문을 위해 묵묵히 참아냈다.